오늘로 2015년 수학능력시험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봅니다. 대구 문화재단의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 수준인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커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 남구 통합정수장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포항시가 시민토론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 내륙 낙동강의 카누 체험장이 운영되고 수상 레포츠대 회장으로도 각광받으면서 수상레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으로 북상 중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가 되면 이 비는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늦은 오후가 되면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기도 하겠고요. 특히 오늘 낮까지는 북부 산간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쉬운 수능이 예고돼 있습니다만 전망은 어떤지 또 남은 기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전문가의 얘기 들어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전처럼 생각하고 모의고사도 계속 매일매일 풀고 있고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더 해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쉬운 출제 경향이 실제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이 난이도가 낮게 출제돼 문과와 이과 모두 수학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아마 고난이도 문항이 한두 문항이 분명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은 공부할 때 개념을 정리하더라도 고난이도 문항도 풀 수 있도록 그런 훈련까지 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모의평가에서도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커 수학만큼이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부족했던 영역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조급한 마음에 수면 시간을 더 줄이는 등 변화를 주기보다 수능 당일까지 지금까지의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40년에는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2%고 고령 가구 비율은 19.4%, 독거노인 가구 비중은 6.9%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지난 2000년 5.9%였던 대구의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40년에는 32.7%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의 고령화 순위는 7개 대도시 가운데 부산의 1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남북한 통일 시대에 대비해 대구와 경북도 지속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환동해 연구팀은 대구 경북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교류 협력 주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대구 경북이 내복 보내기 운동과 신경북형 사과원 조성 등을 추진했지만 2년 정도에 그쳤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문화예술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구 문화재단의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커서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문화재단 임직원의 월평균 임금 현황입니다. 정규직 13명의 월평균 임금은 190만 6천 원입니다. 상해는 고사하고 복지 포인트도 없는데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가운데 가장 적고 460만 원을 받는 충남의 41%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은 사정이 더 열악해서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구시 출연기관이다 보니 처음부터 공무원 임금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해마다 3%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많이 주면 운영 자금을 좀 많이 대주면 월급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월급이 좀 열악합니다. 전체 직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은 적게 받고 복지 혜택도 없어서 재단을 떠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의 노동 강도에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고 거의 준해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계속 이직하고 남아 있는 사람도 좀 계속 남아 있다 보면 힘만 좀 빠지는 이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즉각 개선을 해서 지역문화재단에 일하는 직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문화재단이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만큼 합당한 임금 체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근 호스피스 병동 운영 중지 논란을 빚었던 대구 의료원에 감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감사 인력 11명을 투입해서 대구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의 경영 효율성과 회계 처리, 조직과 인력 운용, 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가 1,097가구, 경북은 1,578가구로 모두 2,67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서 217가구가 준 것이지만 아직도 2,000가구가 넘어 전국에서 6%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558가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 남구 통합정수장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포항시가 시민 토론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방식을 포괄적인 민영화로 보는 시각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도 의문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통합정수장 사업 계획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민영화 수순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남구 통합정수장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시민 공청회 개최와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수소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SOC 사업하고는 별개로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인자 투자 사업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되는. 특히 민간 사업자는 건설 시공 이익과 운영에 대한 수익을 갖게 되는데 운영권을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갖게 되면 운영 수익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비를 사용료 방식으로 회수하는 민간 사업자가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할지 의문입니다. 사용료 조정권은 전적으로 포항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일정 사용료를 제시한 상태고 1차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조정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30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 관련 토론회를 열어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기업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법이 접수한 기업 파산과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 2009년 13건, 2011년에는 10건으로 주춤하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26건씩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파산과 법정관리만을 전담하는 판사를 두지 않아 서울이나 부산의 법원을 찾아 관련 신청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했습니다. 법조계는 파산 사건에 전문 식견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거점 도시마다 파산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정수장의 정화제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화물질인 응집제 사용량이 대구 매곡 정수장의 경우 4대강 공사 전인 2009년 리터당 23.4mg에서 2013년 리터당 28.1mg으로 늘었습니다. 분말 활성탄은 리터당 0.1mg에서 0.2mg으로 늘었습니다. 구미정수장은 분말 활성탄 사용량이 2013년 182톤으로 4대강 사업 전보다 25배가 늘어나는 등 낙동강 정수장마다 정화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내륙 낙동강이 수상레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주와 안동에선 상설 카누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 지역의 수상 레포츠 대회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1300리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경천대. 관광객들이 카누에 올라타고 낙동강 탐험에 나섭니다.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스릴도 그만입니다. 바닷가에서 고무보트로 노전 실력대로 그냥 했는데 잘 됐어요. 스릴 있었고 빨랐고. 현재 상주에는 경천대와 상주보 일대에 3개 계류장과 수상 레저센터가 들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낙담보에 수상 레저센터와 계류장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상주보에는 카누, 요트, 수상 자전거 같은 무동력, 낙담보에는 모터보트, 수상 스키 같은 동력 레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바다에서면 그 보트라든지 어떤 동력 레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낙동강 개발됨으로써 육지에서도 그 수상 레저를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낙동강 레저 체험장 주변 공원 5만 제곱미터는 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캠핑장이 정비되면 수상 레저와 캠핑, 자전거가 연계된 종합적인 레저 관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동호에도 지난 4월부터 주말마다 카누 체험 교실이 운영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안동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구간에는 내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윈드서핑 대회, 수상 오토바이 대회 등 수상 스포츠 대회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되게 안전합니다. 수심도 이만하면 만족하고 폭 넓이도 다 만족하고 참 좋은 경기장이라고 봅니다. 바라만 봤던 낙동강이 새로운 수상 레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한국관광공사와 대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구로 유치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합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유망 관광자원 발굴,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의료 관광객 유치,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지원 등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18년에는 국내외 관광객 1000여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의 선고가 다르게 나오는 불일치 비율이 대구지법의 경우 3.5%로 아주 낮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불일치율인 11.8%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서울 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배심원과 재판부 판단이 다른 재판은 성범죄 사건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도와 살인 사건의 순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소비자들이 소비 생활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경북 지역 10개 시군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품목은 의류와 신발 등 의생활 품목이 44%로 가장 많았고 피해 발생 원인으로는 사업자의 허위 광고와 소비자 충동 구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4%는 방문 판매 청약 철회 기간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아는 응답자는 18%에 그쳐 소비자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19호 태풍 봉봉의 간접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도 비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2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늦은 오후가 되면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고시마를 향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출근길에는 비바람으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출발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19도로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2도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문경은 1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목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